드디어 가지고 왔어요. G80 전동화 모델이에요. 리본카가 20만이 달성이 바로 그 기간 안에 된다면 한 분을 뽑아서 그 한 분한테 바로 드리는 거죠. 많은 분들께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자, 최근에 경제 분위기가 좀 어때요? 너무 어렵죠? 뭐 뉴스에 경기 안 좋아졌다, 정말 힘들다, 물가 상승률 많이 올랐다, 힘들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즘에 좀 많이 느끼더라고요.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어떠세요? 쉽지 않지 않나요? 중고차 시장, 신차 시장 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재, 약간 뭐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있는 뭐 핸드폰, 먹거리, 자동차가 가격이 인상되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비를 할 때는 똑똑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지갑을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요.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비싸기 때문에 뭐 약간 요즘에 무슨 뭐 말도 안 되게 60개월, 예전에 60개월도 길었거든요. 보통 36개월이었어요. 근데 60개월로 늘어나서 저같이 이제 현금 없는 분들이 산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예전과 달라요. 1, 2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어때요? 경기가 안 좋아진 만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차가 많이 안 팔리니까 120개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품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저도 경기 좋을 때는 약간 젊어서 한번 즐겨봐라, 한번 타봐라 이런 이야기를 약간 좀 철없이 이야기한 경우도 있지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같이 경기 안 좋을 때는 막 생각 없이 막 나 그냥 이번에 욜로족으로 지를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을 태워먹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현혹되면 안 돼요.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단순히 경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자동차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뭐가 이슈였어요? GV80 가격이 공개가 되고 왜 이렇게 비싸졌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차 카니발의 가격을 우리가 살짝 좀 계산해 봤더니까 야 너무 비싸졌다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오늘은 이 물가 상승률 대비 과연 실제 차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기준을 잡았어요. 2015년도 이때부터 좀 어느 정도 이제 차격이 올라갔거든요. 8년 전에 출시했었던 차량 가격들과 올해 나오고 판매하고 있는 이 차들의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이렇게 세 차종을 가지고 8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비싸졌는지 이걸 한번 비교해 볼 거고요. 자동차만 비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먹거리,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하는 또 빅맥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빅맥 지수로 비교를 하는데 빅맥을 2015년도 기준과 23년도 기준으로 한 번 더 비교해 볼 거고, 또 뭐 있어요?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거 핸드폰 빼놓을 수가 없잖아. 또 핸드폰 강국이니까 핸드폰도 2015년도, 2023년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물가 상승률부터 한번 볼까요? 지난 8년 동안 물가 상승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랐어요. 그때 이제 평균 총 물가 지수가 94.9였습니다. 근데 23년 9월 최종 물가가 112.99를 기록하면서 8년 동안 19%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8년 전에 10,000원을 썼을 때 이 금액과 지금 23년도에 10,000원을 쓰면은 거의 그냥 물가가 11,900원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생활에 한번 이걸 대입을 해볼까요? 가장 먼저 휴대폰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이면은 당시에 나왔던 휴대폰이 뭐지? 와, 갤럭시 S6네요. 제가 기억나는 갤럭시 핸드폰은 S 시리즈가 아니에요. 저는 뭔 줄 알아요? 아몰레드. 아몰레드 몰라? 그 손담비 노래 아마 제 기억으로 2008년도인가 그쯤인데 제가 그때 군인이었거든요. 그 아몰레드 세대인데 S6는 저 안 썼거든요. 어쨌든 진짜 옛날이기는 합니다. 이 당시 이제 갤럭시 S6 출고가가 89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엄청 비쌌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지금 갤럭시 23, 제가 지금 쓰는 게 이제 갤럭시 23이거든요. 얼마예요, 가격가? 자급제 기계로 사려고 하면 256기가 출고가 기준 115만 5천 원입니다. 울트라는 159만 원이에요. 엄청나죠? 게다가 폴드 같은 경우엔 200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물론 우리가 비교하는 거는 이제 기본 모델이잖아요. S6 기본 모델이랑 폴드폰이랑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 기본 모델로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모델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대략 29% 정도가 올라간 겁니다. 어찌 보면 많이 올랐죠? 우리가 아까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그랬어요?
19%라고 했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비교했을 때는 29%로 조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기본 모델 기준이고, 원래 S6도 단일 모델이긴 하지만 거의 최상위라고 불려도 차이가 없었잖아요. 왜냐면 S6 딱 하나 나오고 거기에 이제 뭐 기가 정도 뭐 이런 것만 차이가 있을 뿐 거의 그냥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상위 모델과 비교하면은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기술도 발전하고 차도 핸드폰도 더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체감적인 부분에서는 최소 29%보다는 더 비싸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먹을 거로 한번 가볼까요? 저 먹을 거 좋아하거든요. 자, 휴대폰이 29% 정도 올랐다 그러면 이제 먹는 영역에서는 빅맥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2015년도 당시 이제 빅맥 단품이에요. 세트 말고 4,300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23년도는 얼마일까요? 5,200원입니다. 20.93%가 올라간 겁니다. 딱 물가 지수랑 비슷하죠. 빅맥 지수는요, 전 세계적으로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진짜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인건비, 뭐 임대료 이런 것들 뭐 더 포함할 수 있지만 그냥 기본으로 가는데, 자, 그럼 빅맥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치킨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치킨 이것도 조금 뭐 많이 올랐다라고 욕 많이 먹잖아요. 뉴스에서 왜 이렇게 비싸졌냐, 이거 뭐 등골 빼먹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수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BBQ 치킨 황금 올리브랑 이제 콜라 세트가 17,5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황금 올리브 시작 가격이 2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수치로 14.28%가 올라간 거죠. 치킨 비싸다고 그랬는데 많이 안 비싸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함정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황금 올리브랑 콜라랑 세트로 이렇게 예전에 묶어서 이렇게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콜라가 빠져요. 그래서 14% 하면은 괜찮지만 여기에 콜라가 만약에 얹어진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럼 콜라를 한번 얹어서 계산해 볼까요? 콜라가 보통 한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하는데, 뭐 1,000원으로 계산하면은 19%로 올라가게 되고요. 만약에 콜라를 2,000원으로 만약에 계산하면요, 25%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뭔가 치킨의 이미지는 뭐 50% 올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나름 그래도 그냥 물가 상승이라서 조금 더 올랐네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막간의 타임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리뷰가 3,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던 방향제인데요. 바흐가르트 시즌2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어떤 차든 실내에 잘 녹아내리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달라진 부분 딱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요게 중간에 바흐가르트 이 로고가 그냥 검정색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금색 로고로 들어가느냐, 요 차이가 있고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리필 킷 요거 있죠. 요게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36,500원이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29,000원대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 향이 또 되게 지속적으로 오래가요. 그래서 바흐가르트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평균 물가 상승률이 8년 동안 19%라고 그랬잖아요. 그 휴대폰이랑 먹거리랑 대입을 해보니까 그냥 뭐 15%에서 20%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계산하면은 20%보다 좀 더 오르기는 했습니다. 한 25% 정도까지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더 상위 모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자동차는 과연 얼마나 올랐나? 최근에 이제 뭐 코나 300만 원, 그랜저 500만 원, 제네시스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452만 원 올랐는데, 요것도 이제 연식 변경하면 더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8년 전 이제 출시했었던 가격과 요즘 나오는 신차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대가 이제 원래 가장 잘 만드는 차가 국민 베스트셀러 아반떼. 얼마나 올랐나? 2015년 당시에 출시했던 차가 뭐예요? 아반떼 MD죠. MD 이제 페이스리프트 이제 모델 끝물이에요. 근데 요때부터 현대가 본격적으로 차급을 조금 올리기 시작했던 때예요. 차도 좀 더 고급스러워지고 옵션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 준중형차 옵션 다 들어간 일명 이제 풀옵션 모델이 중형차와 비슷해지던 시기예요. 그래서 풀옵션 준중형과 깡통 중형차의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던 시기입니다. 그래도 지금 기준에서 보면은 저렴합니다. 2015년도 기준 아반떼 MD 끝물 깡통 모델의 가격이요, 스타일 트림이거든요, 요 깡통이. 근데 가격이 1,410만 원이에요. 와, 요즘 이 정도 가격의 신차가 없죠. 1,410만 원이면은 경차 말고는 딱히 대안이 없는데요. 지금은 깡통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옵션 나오고, 기본으로 뭐예요? 오토 달려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깡통은 수동 모델이 기본이고, 여기 이제 오토 선택하면은 1,560만 원으로 150만 원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싸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아반떼 CN7은 어떨까요? 이젠 수동이 아예 사라졌어요. CN7은 기본 모델에도 오토가 들어가 있고 스마트 1.6 가솔린 깡통 기준으로 1975만 원입니다. 야, 아까 1560에서 갑자기 1975만 원이라고 그러면 느낌 자체가 다르죠. 거의 400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요. 이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 비싼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판매하는 CN7 깡통과 15년에 파는 MD 페이스리프트 끝물 최상위 트림과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믿겨지시나요? 이 보면요, 당시 MD 이제 최고 등급이 10밀리언 QX 트림이라고 요게 이제 2,080만 원이었거든요. 아래 등급이 모던 QX 에디션 이제 1,985만 원인데, 그러니까 오토 수동 생각 안 하고 단순히 차 가격만 본다면 거의 깡통 기준으로 565만 원 정도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퍼센테이지로 거의 40% 정도 오른 수준이에요. 물론 같은 오토로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는 이제 415만 원 정도 올랐으니까 물가 상승률로 계산했을 때 26% 정도 오른 거예요. 자, 그러면 풀업 기준으로는 얼마일까요? 야, 네 말대로 장난치지 말고 그냥 가장 비싼 풀옵션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MD 이제 완전 풀업이 2,350만 원이고 CN7이 2,850만 원. 그러면 대략 500만 원 정도가 오른 거죠. 그럼 퍼센테이지로 21.2%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 되는 거예요. 20%의 물가 상승률을 생각을 한다면 아, 이 정도 올라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차값 오르는데 사실 다 이유가 있어요. 세대가 거듭되면서 플랫폼도 바뀌고 파워트레인도 업데이트되고 부수적으로 이제 옵션도 많이 달라지잖아요. 나름 8년의 이 시간에 많은 기술 발전이 일어났으니까 이 정도 가격 상승이면 납득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것들이 추가됐냐? 수동이었던 게 오토로 들어가고 에어백이 6개에서 8개로 안전성이 높아졌습니다. 플랫폼이 바뀐 거는 기본이고요. 계기판도 이제 원래 흑백 이제 TFT 이제 LCD 화면에서 4.2인치 컬러 LCD 계기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그 또 준준형 모델에는 직물 시트가 기본이었거든요. 요즘 어때요? 인조 가죽이 기본이고 깡통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기본으로 적용이 돼요. 게다가 이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옵션을 다 나열하면 되게 이야기가 길어져요. 저희는 이제 옵션 이게 막 비교도 하고 막 분석도 막 하고 하잖아요. 칭찬할 땐 칭찬하고 욕할 땐 욕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나쁜 놈 이러면은 사실 안 되잖아요. 이 기업이고 또 물가 상승률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 상승이면 전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뭐 빅맥이나 치킨이나 우리가 먹거리로 따지면은 재료값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임대료 올라서 우리가 가격 올랐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자동차도 똑같아요. 자동차도 임대료 오르면 똑같이 오르죠. 인건비 오르면 똑같이 오르죠. 원자재 가격도 똑같이 오릅니다. 하지만 기술력도 상승이 되고 옵션도 더 많이 들어간 걸 생각한다면 자동차가 그냥 무조건 뭐 폭리를 취했다라고 보기에는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게다가 풀옵션을 하면 어때요? 옛날에는 옵션으로 추가할 수 없는 것들도 이젠 들어가요. 옛날에 진짜 15년도에 아반떼 타셨던 분도 공감할 거예요. 옵션을 추가하려고 해도 추가할 수가 없고 아예 급을 나눴는데 지금 어때요? 뭐 빌트인 캠 들어가고 뭐 디지털 키, 첨단 옵션들 다 집어넣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납득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중형 소나타 어떨까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거치면서 가격 인상이 조금 적어서 많은 이제 호응을 받았잖아요. 또 성능, 그 다음에 디자인, 상품성 다 좋아가지고 요즘 도로에서 꽤 많이 보이거든요. 자, 어쨌든 15년도 기준에 출시됐던 차는 LF 소나타예요. 아, 이때 소나타는 뭐 엄청나죠. 출시되고 1년이 딱 지난 시점인데 우리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모델로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저도 기억나는 게 이 LF 소나타가 처음 출시됐을 때 디자인이 기가 막혔어요. 어쨌든 2.0 가솔린 기준으로 이 당시 이제 LF 소나타 시작 가격이 스타일 트림, 이 당시 트림 이름이 좀 다르네요. 이 스타일 트림이 2,255만 원부터 시작이 되고 프리미엄 시작 가격이 2,808만 원. 두 모델의 가격 차이는 553만 원입니다. 상승치로 계산했을 때는 24.5%예요. 500만 원이 올랐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나지 할 수 있지만 시작 가격이 얘는 좀 비싸잖아요. 2천만 원대부터 시작이 되니까 500만 원이라고 해도 상승률이 한 20%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5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많이 오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 풀옵션도 넘어가면 어떨까요? 이 LF가 3,324만 원이고 DH가 3,896만 원으로 가격 상승률은 17.2% 정도 인상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옵션 한번 빠르게 알아보면요. 일단은 선택 사양의 범위가 많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좀 놓친 부분이 뭐냐면 아까
LF 소나타는 제 시작 가격이 이제 스타일 트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DH는 뭐예요? 프리미엄이죠. 요게 옵션 구성을 생각하면요, 이 스타일 트림이 진짜 말 그대로 깡통이고 이 프리미엄 트림은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가 시작을 한다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비교해보면요, 능동형 운전보조 시스템이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고 LED 헤드램프 있죠. 이게 DH는 기본이에요. 옛날에 이제 LF 때는 다 옵션으로 추가됐지만 다 기본으로 들어갔고, 순정 내비가 빠지는 한 있더라도 원래 디스플레이 옵션으로 이제 기본으로 적용해 주는 게 요즘 시장의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어땠어요? 내비게이션 옵션 빠지면은 12.3인치 디스플레이 빠져서 막 4인치 막 6인치 렌트카 타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넣어줬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옵션 없어도 12.3인치 대형 디스플레이 이게 다 넣어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OTA 때문에. 그래서 요즘 차 가격 보면 코나, 소나타, 그랜저 이런 차들이 가격 인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무선 업데이트를 넣어야 되는 게 요즘 트렌드다 보니까 이거를 넣어줘야 되는데 가격 인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서 오히려 깡통 트림을 없애버리고 중간 트림부터 시작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냥 중간 트림부터 또 가격 올리면 욕먹으니까 옵션 구성을 잘 짜가지고 옵션을 아무것도 안 집어넣은 깡통 트림도 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요즘 소비자분들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 현대에 뭐 있어요? 카플레이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는 또 다 지원도 되고 이 T맵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순정 내비도 훌륭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카플레이 기능도 활성화하게 해가지고 헤드업과 연동되는 이런 것들 다 막아놨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최근에 풀어줬습니다. 이게 이제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차들도 아마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라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랜저는 이제 욕 많이 먹었잖아요. 이번에 풀체인지 되면서 500이나 올랐는데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요? 사실 이 그랜저는요, 국산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름값이 무시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차죠. 일단은 15년도면은 그랜저 IG 출시가 코앞이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HG 끝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 제가 하냐면 HG를 제가 살려고 2011년도, 12년도 엄청 알아봤기 때문에 딱 그 시점이거든요. 그 당시 그랜저 HG도 차값이 비싸다마다 엄청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디자인 막 구리다 욕 많이 먹었지만 그랜저 HG 엄청 잘 팔렸어요. 요게 어쨌든 이슈가 있었는데 요때 가격이 얼마냐, 당시 이제 그랜저 HG 240 모던 트림 시작 가격이 2,933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지금 최근에 나온 GN7 2.5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프리미엄 시작가가 3,743만 원이에요. 두 모델의 가격 차이가 무려 810만 원이 납니다. 자, 그럼 풀옵션 어떨까요? 시작 가격은 이제 워낙 많이 난다고 치고 풀업으로 비교하면은 HG 풀업이 3,442만 원이고 GN7이 5,342만 원으로 상승률은요 55.2%입니다. 야, 이거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반떼 소나타는 깡통 모델 가격이 차이가 좀 나도 옵션을 좀 집어넣으면 그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랜저는 어때요? 오히려 깡통 가격의 상승률이 적고 풀옵션이면 가격이 확 차이 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사실 함정이 있긴 있어요. 단순히 그냥 현대가 뭐 그랜저가 잘 팔리니까 무지성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 차이냐? 옛날에 HG 그랜저 240 타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에 어땠어요? 240에 선택할 수 있는 프리미엄 옵션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랜저 2.5나 3.5나 엔진만 차이가 있지 옵션 선택할 수 있는 거 다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과 비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러면은 HG로 따지면은 330 그 셀레브리티인가 그 한정판 모델과 비교해도 옵션이 딸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들어가요. 그래서 예전 HG 240은 진짜 깡통 느낌이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출고할 때 영업사원분들이 뒤에 이제 엠블럼 240 엠블럼 떼고 300 엠블럼 많이 바꿔줬거든요. 저도 기억을 해요. 근데 어디서 티가 나냐? 휠이 달라요. 근데 휠이 240이 되게 작은 휠이었고 300부터가 이제 1인치가 더 올라갔으니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차가 5m가 넘어갈 정도로 커졌잖아요. 예전에 그랜저 HG 때는 위에 뭐 있었어요? 어슬렁 왔다가 어슬렁 사라진 아슬란 있었고요, 제네시스 있었고요, 에쿠스 있었어요. 위에 세 등급 모델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제네시스가 이제 따로 독립적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로 빠지면서 그랜저가 그 위에 수요까지 이제 다 차지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좀 올라갔어요. 자, 어쨌든 근데 옵션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18인치 알로이 휠 위중 접합 차원 유리가 기본이죠. 옛날에는 G80을 넘어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던 R타입 이제 MDPS 요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거거든요. 요거 깡통 모델도 기본 적용이에요. 그랜저가 옛날엔 G80 가야지만 들어갔었던 이 옵션들이 그랜저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뭐 12.3인치 디스플레이, 뭐 능동형 안전 시스템 이런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랜저에서 HDA1 자율주행 기본이에요. 물론 옵션 추가하면 HDA2까지 이제 또 들어가는 거고
게다가 예전에 변속기 이제 기본 6단이었는데 이번에 8단으로 기본으로 들어가고 전동 시트도 운전석 8웨이, 조석 4웨이가 적용이 됩니다. 당시 그랜저 HG 옵션표를 보니까 나름 가성비 모델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가죽 시트도 이제 나파 가죽이 기본 적용되고 에어백도 9개, 헤드램프를 제외한 이제 안개등이나 테일램프는 이제 LED로 적용이 됐고 심지어 선택 사양의 파노라마 썬루프,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 스타일링 패키지 총 3가지로 제공되는데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옵션들로만 구성된 걸 보면요. 예나 지금이나 깡통 트림에도 신경을 썼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어떻게 모르겠지만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번에 나온 GN7은 이전의 HG와는 조금은 다른 포지션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G80과 경쟁하는 약간 좀 걸터서는 요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옛날에 HG는 뭔가 중형 세단, 소나타가 약간 준중형으로 내려가고 약간 이 그랜저가 이제 중형차 포지션을 좀 했었는데 이제 대형차로 넘어가고 위치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차이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죠. 평균 물가 상승률이 8년 동안 몇 프로라 그랬죠? 19%라 그랬잖아요. 자동차를 동일 사양으로 이제 비교하면은 25%에서 30% 정도 이제 올라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자동차가 물가 상승률보다는 최소 5% 정도 상승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 진짜 깡통 말 그대로 사고 나면은 에어백도 없고 막 진짜 죽을 좀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다 이제 기본으로 들어간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좋아진 것도 맞죠. 하지만 물가 대비 차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도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팩트입니다. 확실히 올라갔네요. 또 함정이 숨어 있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깡통 트림과 비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요즘에 현대기아가 애매하거나 좀 낮은 트림 깡통을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가격을 좀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 봤을 때는 야 무슨 그랜저 시적이 뭐 3,800이냐 이번에 아반떼 1,900만 원 말이 되느냐 깡통 트림이 아직 없어졌기 때문에 더 비싸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이걸 보면요. 일단 이런 깡통 모델들은 일반 소비자분들 안 사요. 영업용 아니면 렌트카, 법인 정도만 나가고 대부분은 일반 소비자분들이 깡통을 안 삽니다. 시작 가격이 막 1,600이야 그러면은 1,600에 옵션 좀 집어넣고 2,000 안 넘겠네 생각하지만 이 1,600만 원에 출시하는 깡통 트림은 진짜 일반 소비자분들이 살 만한 차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올려서 2,000만 원대로 시작을 하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1,600만 원만 생각하고 왔는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싸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조사들도 요즘에 이제 깡통 트림을 삭제하는 추세인 거죠. 자, 근데 이게 차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해도 마땅한 대체자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뭐 수입차? 수입차 더 비싸요. 벤츠는 가성비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E클래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1억 넘는다는 얘기가 지금 있고 그나마 5 시리즈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520i가 이제 6,800으로 나왔는데 요거 이제 할인하면은 그나마 이제 그랜저랑 비교할 만해요. 하지만 옵션이 넘사벽이다. 그랜저는 풀옵션이 5,000이고 5 시리즈 깡통이 6,000이다. 이거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체자가 없어서 뭐 전기차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기차 뭐 보조금 받는다고 해도 요즘에 내연기관보다 비싸거든요. 아이오닉 6 같은 거 보조금 뭐 풀로 받아도 5천만 원 봐야 되는 거고 내연기관 비해서 뭐 주행거리, 뭐 편의성, 그 충전함, 불편함 이런 거 되게 불편해요. 게다가 이번에는 중고차 되팔 때 감가 방어율까지 그냥 박살내놨어요. 합리적이게 사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 시대가 뭐 온다 안 온다 이 노점이 아니라 지금 내연기관을 살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굳이 전기차를 사야 되는 메리트가 있냐? 메리트가 있으면 사야죠. 내연기관 대비 전기차가 뭐 싸거나 뭐 충전 요금이 싸거나 편하거나 나 전기차 탈 만한 그럼 이런 주변 인프라가 있어 이러면 사도 되지만 야, 전기차 유행이다 뭐 전기차 사야 된다 신차 뭐 브랜드에서 전기차 뭐 안 되니까 사야 돼 이렇게 해서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돈은 남이 안 지켜줍니다. 다른 사람 말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현명한 소비하셔야 돼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보다 재미나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보겠습니다.